젊었을 적 누구보다 현명하게 삶의 지혜를 쌓아 올리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분들은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 소중한 노후 자산을 일궈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일까요? 평생을 견고하게 살아오신 그분들이 은퇴 후에는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 선택으로 평생을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위험한 투자 유혹 속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들이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것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토록 많은 시니어들이 투자 실패에 더뎌 걸려드는지 그 복합적인 원인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함께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주할 수도 있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해답을 찾고 더 나아가 본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후의 삶은 더욱 길어졌죠. 하지만 길어진 노년의 삶만큼이나 경제적인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과 정보력은 점차 쇠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 것이 버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 속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악의적인 세력들은 이러한 시니어 세대의 심리적, 경제적 취약성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자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후 자금 마련의 절박함 혹은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외로움까지 이용하며 마치 구세주처럼 접근하여 믿음을 얻으려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발판 삼아 돌이킬 수 없는 투자 실패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왜 현명했던 어르신들이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과 함께 중요한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시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실질적인 해법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후 자금의 절박함,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외로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들의 수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구세주처럼 다가와 믿음을 얻은 뒤 돌이킬 수 없는 투자 실패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했죠. 그렇다면 젊은 시절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는 이러한 유혹에 예상보다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대체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는 과연 이 비극을 막을 충분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데 더없이 중요한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가끔 접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저 개별적인 불운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넓게 퍼져 있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처럼 말이죠. 수면 위로 드러나는 작은 조각들 아래 수많은 어르신들이 소리 없이 고통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 한 줄, 혹은 TV 뉴스 한 토막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 너머에는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고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는 분들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복잡하기만 한 서류 더미를 부여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표정을 짓는 가족들의 모습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죠. 이처럼 시니어 투자 실패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명했던 어르신들이 왜 이토록 쉽게 위험한 투자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정보 처리 방식에 미묘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약관이나 수많은 데이터를 예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안개 낀 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현란한 말솜씨와 복잡한 설명을 섞어 어르신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곤 합니다. 또한 젊은 시절 탁월한 안목으로 여러 번 성공적인 투자를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성공의 기억은 때로는 강력한 믿음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믿음이 지나쳐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현재의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과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에 갇혀 현재의 위험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친근하게 다가와 감언이설을 속삭이는 투자 브로커의 말에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부족해진 노후 자금을 채우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 심리적 요인입니다. 이 조급함은 때로 비이성적인 한 방을 노리게 만드는 위험한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흔들려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고 혹시 과거에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만회 심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르신이 복잡한 차트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일 겁니다. 여기에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쉽게 믿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죠. 이때 투자 사기범들은 이러한 마음의 빈자리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외로운 어르신에게는 그저 다정하게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에 그들의 말에 더욱 쉽게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들은 어르신들을 고수익 유혹에 더뎌 빠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르신들의 마음속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 준비를 마친 사기범들은 이제 시장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그들의 덫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덫의 핵심은 바로 고수익이라는 듣기만 해도 기가 솔깃해지는 달콤한 유혹으로 번지르르하게 치장되어 있죠.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미끼 상품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유사수신 행위인데요. 이것은 금융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비제도권 업체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원금 보장과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면 매달 10%의 확정 수익을 보장해드립니다. 원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존되며 매주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해드립니다. 와 같은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감언이설로 어르신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죠. 이런 제안들은 듣기만 해도 비현실적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은퇴 후 매달 고정적으로 줄어든 소득에 대한 불안감과 이번에야말로 노후 자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조급함이 겹쳐 어르신들의 합리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목마름에 지친 여행자가
저 멀리 아른거리는 신기루 같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뒷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일반인에게는 매우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어르신들을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상품이 아닌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파생상품이나 상상하기 어려운 고위험 펀드 등이 대표적이죠. 수많은 전문 용어와 복잡한 계산식으로 가득 찬 두꺼운 투자 설명서 앞에서는 금융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고개를 젓게 될 겁니다. 투자 브로커들은 바로 이러한 상품의 복잡성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 상품은 소수의 전문가들만 아는 특별한 투자 기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잡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면 고수익은 확실합니다. 라며 어르신들을 설득합니다. 마치 처음 가는 낯선 미로 한가운데서 이 길만 따라오면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이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완전 판매를 일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기술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앞세운 투자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인공지능, AI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전면에 내세워 미래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수법이죠. 실체 없는 사업 모델이나 과장된 기술력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뒤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눈앞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신기루를 펼쳐 보이며 이것이 미래의 황금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생소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기 행위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기 집단과 그 정보를 받는 어르신들 사이에 정보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과장하여 강조하고 상품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해버립니다. 어르신들은 이러한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한쪽 눈을 가린 채 복잡하고 난해한 지도를 읽으며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이면에는 시장의 탐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쫓으려는 일부 투기 심리와 이를 악용하여 손쉽게 돈을 벌려는 이들의 교묘하고 악랄한 술수가 서로 맞물려 어르신들의 평생을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산을 노리는 더디 우리 사회 곳곳에 교묘하게 깔리게 되는 것이죠. 화려한 색깔로 눈길을 끄는 홍보전단지와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번쩍이는 광고판 뒤에는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려는 차갑고 비정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어둡고 비정한 단면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끊임없이 각별한 경계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교묘한 덫 앞에서 어르신들이 홀로 경계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빈틈이 이 문제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회적 방치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 뒤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령층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섭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구멍은 바로 금융교육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단순한 투자 방식에 익숙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금융시장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파생상품은 물론 블록체인 기반의 신기술을 빙자한 신종 투자 기법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마치 낡은 나침반 하나로 급변하는 디지털 항해도를 읽어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의 격차는 교묘한 사기꾼들이 활개칠 수 있는
그야말로 비옥한 토양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 단절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삶에 치여 부모님의 재정 상태나 투자 고민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거나 어르신들 스스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정보와 감정의 단절 속에서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홀로 감내하다가 친절하게 손 내미는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더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유혹의 목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세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적응의 어려움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투자 정보 접근이나 온라인 금융거래는 젊은 세대에게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높고 복잡한 장벽으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어르신들이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사기 집단이 교묘하게 만든 가짜 플랫폼의 무방비로 빠져들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준 편리함 이면에 누군가는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는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의 규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사기 수법은 항상 규제보다 한 발짝 빠르게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쥐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아도 쥐는 매번 새로운 길을 찾아 도망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한계 속에서 어르신들의 투자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르신들의 평생을 모아온 노후 자산을 노리는 사기 행위는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소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파고드는 민낯을 보여주는 아픈 단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을 넘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시니어들의 심리적 취약성, 시장의 탐욕적인 유혹,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흡한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해보면 시니어 투자 실패는 결코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얽히고 설켜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인 셈입니다. 개개인의 불운이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광범위하고 깊은 구조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일부 어르신들만의 불운한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책임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듯 한 가정의 비극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이자 현재의 공동 책임이라는 통찰을 얻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알면 피할 수 있다는 지혜를 널리 전파하고 함께 만들어갈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혹시 모를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는 미래의 노년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때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담을 받거나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검증된 정보를 나누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최신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분히 알려주듯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도 우리 모두의 중요한 역할이겠죠. 결국 시니어 투자 실패는 단순히 정보 부족이나 개인의 탐욕이라는 단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들이 한데 얽혀 발생하는 비극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의 우리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중요한 경고이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를 조심하라는 피상적인 메시지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고령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며 여운을 남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책임감에 달려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